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률 얘기는 다 재미가 없다. 그리고 재밌으려면 형법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왜냐면 네. 주변에서 너무 많거든요. 이런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창업해가지고 싸우는 경우, 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다가 싸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뭐 이런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재밌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뭐 좀 몇 가지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아까 도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뭐 계약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끔은 또 도장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인으로 대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인도 효력이 있는가요? 네, 민법상으로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나 다 효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계약에서 막 인감을 찍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명을 해놓고는 이건 내 서명이 아니라 저 사람이 따라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증거로서 그것도 가능하냐면 뭐 녹음, 녹화도 가능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요즘 재판에서 보면은 전자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분기 정산서, 이번 달 분기 정산서 공유합니다. 보시고 컨펌해 주세요. 컨펌 메일을 보낸 거. 이것 또한 사인은 안 했더라도 이것을 확인했다는 증거로 나중에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뭐 사인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사인이 제가 굳어졌는데 초반에는 사인이 딱 정해진 게 없어서 이 사인 저 사인, 그래서 예전 계약서들을 보면 뭐 사인이 다 종류가 달라요. 네. 근데 제가 한 건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뭐 효력이 인정이 되나요? 네. 다 사인이 다르게 생겼어도? 네,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네, 자기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사인을 해놓고는 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은 이 사인이 이 사람 거라는 거는 주장하는 사람한테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질문은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질문은 계약서가 모든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포함하려면 정말 길어질 거 아닙니까? 네. 뭐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뭐 사실은 훨씬 넘어서는 그런 양을 담아야 될 텐데 이 계약서의 뭐 표준 양식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표준 양식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특히 동업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페이지짜리도 있고요. 또 주주간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30페이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양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사항, 핵심적인 거, 의사결정이 충돌할 때는 누가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회계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서로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 영업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업 창업자가 아닌 사람은 얼마나 근무하고 그걸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어길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내용은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계약서인데 사업을 하는 친구들, 가장 짧은 계약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서로 간의 신의를 성실히 지키기로 한다 네. 라고 해서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나요? 보험결의 같은 뭐. 네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네, 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나요? 네, 왜냐하면은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래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그거는 기본적 원칙이고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냐의 없냐의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법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구체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재산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해달라는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느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호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의 어떤 계약상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서 검토할 때 유의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뭐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라는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냥 서로 간에 그렇게 양해해야 한다라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너 왜 노력한다고 노력 안 해? 이거는 법률적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뭐 해야 한다, 그
그래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음. 협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협의해야 한다는 거 그냥 논의해보라는 거지 이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네요.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다. 네. 정확하게 네가 뭘 할 건지를 네. 갖고 와라 이런 앞으로 거죠. 잘할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동업을 할 경우에 주주간 계약서를 처음에는 쓰고 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뭐 투자를 받거나 그러면 이제 뭐 VC들이 추천을 해서 주주간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주주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하던 친구가 나가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나가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시작해 버렸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제재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소위 말해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가지고 일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들을 주장 입증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입증입니다. 그럼 이게 영업비밀이냐, 이게 부정취득이냐, 이거를 주장하는 것만 해도 주장하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하고요. 실제로 회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자산, 영업 자산들은, 비밀 자산들은 영업 비밀로서 대장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분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뭐 제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집중이 좀 안 됐지만 제 컨셉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